어제에 이어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총 3일 동안 저희 시시각각에서는 기획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30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또 관련된 사안들을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방자치권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확대되는지 또 그로 인한 기대효과 또 보완할 점은 없는지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의 김수연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다음은 21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죠. 임승빈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정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그리고 지방재정 분권 강화 방침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총평을 간단하게 듣고 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3월에 정부가 발표한 개헌안에서 출발하는 것이고요. 예. 개헌안에서 밝혔던 지방분권의 정신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구체화시키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으로 이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는 분권의 그 수준이 현재보다는 확실히 더 진일보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보완적으로 개별법들이 좀 잘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재정분권 강화 방침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된 내용, 물론 국회에 지금 그 법안에 대한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예. 어떻게 확정될지는 사실 여야 간의 협상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지방 행정 분야, 그리고 지방 의회의 인사권의 독립 분야, 예. 그리고 주민자치에 대한 강화 분야, 이 분야는 상당히 기대만큼 많은 부분이 같다 이렇게 봤는데 재정 분야는 조금은 미흡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 정부 전체에서 국가재정 운영하는 기재부의 영향이 컸고요. 예. 또 기재부뿐만 아니라 그 많은 또 학자들이나 뭐 전문가들도 예. 지방 정부에게 과다한 재정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는 그 부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 아직도 걱정되시는 예. 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8알 정도, 예. 앞으로 한 2알은 더 채워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은 뭐 과감하게 좀 더 지역 주민들한테 권리를 좀 주면 네. 우리 똑똑한 국민들이 지방 정부를 강력하게 감시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은 그렇죠. 재정도 좀 풀어놔도 네. 허투루 했으면은 소환해가지고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 네. 자,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할 내용은 지방자치권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확대되냐 이 부분인데 발표 내용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지방자치권 어떤 만큼 확대가 됐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그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연방제 수준의 분권이 되려면 개헌이 필수적입니다. 예. 그 개헌 없이는 사실상 조례 제정의 범위가 현행 헌법 117조에 묶여져 있고 예. 법률 범위 내라고 하는 거, 네. 그다음에 또한 법률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헌법 개헌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의 분권의 그 정도의 수준으로 봐서는 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럽이라든가 뭐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네.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는 행정이나 그 주민자치권에 비해서는 그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나라들에 비해서는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네. 아직까지는 상당히 미흡하다. 네. 뭐 전체적으로 지금 뭐 75대 25까지는 왔어요. 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에서. 예. 이 부분이 조금은 더, 뭐 2021년까지 한 2대 28까지도 지금 예측은 됩니다만은, 예. 그러나 뭐 원래 말씀하셨던 7대 3까지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한번 그래픽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죠. 실질적 자치권 확대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방 사무배분이 구성력이 미흡한데 그것을 사무배분 기준에 국가자치단체 준수 의무를 부과해서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겠다. 또 시도의회 사무처 직원 임용권 시도지사 권한이었는데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해서 의회의 어떤 권력도 좀 더 강화해보겠다. 지방의회 관련 사항 법률에 상세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례 또 이런 부분에 위임을 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화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이 내용들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그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주민의 권한이기 때문에 예. 주민들에게 보다 생활 밀착적인 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바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주민의 직접 참여권이 강화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 그리고 주민 투표의 대상도 확대되었고 예. 조례 발안권도 넓어졌기 때문에 예. 이런 직접 참여권하고 결합시켜 본다면 예. 주민은 지방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직접 조례를 발안할 수도 있고 주민 투표를 청구할 수도 있고 또 잘 못할 경우에 소환도 지금보다 조금 더 쉬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여러 가지 요건들을 온라인 청구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온라인 서명으로 인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그리고 또 주민 투표 같은 경우에는 주민 조례 발안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19세에서 18세로 연령이 인하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다 지방 행정에 대해서 좀 접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 통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그때 또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무난하게 이 안이 진행이 된다라는 걸 그렇죠. 전제로 두면 네. 일단 내년부터 네. 어떤 변화가 시작된다고 봐야 됩니까? 우선 이제 가장 큰 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제는 굉장히 넓어졌어요. 예.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이미 도입이 돼서 상당 부분 정착이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만은 예. 거기에 더해서 주민자치의 구성이 보다 더 탄력을 받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타운 미팅 형태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에 의해서 자신들의 의사결정들이 바로 정책에 반영되는 예.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주민 소환 제도라든가 또는 주민 발안 제도 그리고 주민 소송에 의해서 지역의 단위에서 발생되고 있는 불필요한 어떤 사업들, 예. 지역 주민에 반한 그런 사업들이 상당 부분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높고요. 예. 단지 이제 조금 이제 염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그 정치적으로 너무나 이제 반대 세력이 이용할 가능성이라든가 또는 집단 이기주의 발현이라든가 아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봅니다. 우리 동네는 특수학교 못 짓겠다 그러면서 주민 투표하고 최근에 막 이럴 수도 있다는 서울의 거죠. 예. 자치구가 그랬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예. 다른 나라에서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걸 처리하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가장 좋은 방법론으로서는 프랑스의 CNDP라든가 또는 캐나다의 퀘벡의 공공갈등위원회라든가 또는 서울시에서 최근에 이제 강남북 기념발전에서 공론화위원회라든가 요즘 이제 광주광역시에서 도시철도 공론화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단순히 어떤 투표에 대한 의사표현이 아니라 집단 토론, 어떤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그러한 수기민주제가 예. 발현이 될 그런 기제가 만들어졌다. 예. 그걸 적절히 활용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구체적인 항목 하나하나 인상적인 부분들 뽑아서 보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치단체 정보공개 의무, 일방 규정 신설 등이 이제 주민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획기적이다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네.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법에서는 정보 공개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없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는 다른 법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보호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지금 지방자치법의 일반적인 정보 공개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네. 일반 주민들에게 권리로서 보장을 한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정부는 이것을 정보 공개에 관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지금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일반 시민들이 아주 쉽게 지방 행정의 정보에 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접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개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는 거는 좀 자율적으로 정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만 그렇지만 아마 예전처럼 막 모든 정보들에 대해서 일단 주지 않고 그러다가 정보 공개 청구해야 되고 이런 일들은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반드시 공개해야 될 것들은 공개를 하게 되고 특히나 이 의회 의정활동 공개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구의회에서 회의하는 것도 보지 않고 막 미공개로 하고 막 그렇죠.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쁜 습관은 이게 학습이 된다고 예. 쪽지 예산이 국회만 있는 게 아니라 아유, 구의회도 심했습니다. 지금도 심하죠.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본다면 투명하지 못하고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결정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되고 누가 쪽지 예산을 넣는가, 예. 어떤 예산이 들어갔는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확실하게 안다면 예. 뭐 감히 그런 일 못하겠죠. 아, 그리고 이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지방의원들의 윤리성 네,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제고하기 위해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라는 그런 조치도 있더라고요. 네. 예, 지금 현재 지방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임의적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이제 모든 지방의회에 다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죠. 예. 그럼으로써 의원들에게 조금 더 경각심을 줄 수 있고요. 동시에 자정 능력을 좀 예.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작동되려면 좀 여야가 네. 좀 섞여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일반적으로 그런데 한쪽으로만 이제 돼 있으면은 제가 조금 뭐 예. 사례가 예. 몇 개 있는데요. 왜냐하면 임의기구에서 설치된 곳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예. 현재. 그런데 설치된 곳을 보니까 예. 좀 혁신적이고 예. 여성 의원들이 예. 한마디로 아웃되는 경우도 봤어요. 왜냐하면 일부러 왕따를 시키는군요. 이걸 통해서. 이걸 통해서요.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가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에 의무화할 때 뭐 조례라든가 법률로서 만약에 한다면 예. 전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외부위원이 전 참여해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내부 지방의원들만 하니까 예. 뭐 자신들이 예를 들어서 한 3분의 2가 함께 해외 연수 가서 예. 즐겁게 잘 놀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문제 제기하거나 뭐 예, 공개를 하거나 거기에 또 안 따라간 사람 예. 뭐 나는 그런 데 못 가겠다 하는 사람은 오히려 역공격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외부의 위원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움직임들이 보인다면 강력하게 그렇죠. 소환을 하는 그런 카드를 써야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지방자치권이 대폭 확대될 때 앞으로 지방정부,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의회, 중앙위원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겠다라는 게 정부 목표인데 네. 계획대로 될 수 있을까요? 원래 이제 헌법 개정상으로서 그 제2국무회의로서 시도지사 협의회를 국무회의 수준으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예. 이게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국무회의는 헌법에 대한 설치기구가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그렇다면은 자치발전 협력회의로 해서 그 단체장들과 이렇게 만나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뭐 되리라 봅니다. 예. 단지 좀 이게 너무 광역 중심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기초지방정부에 해당되는 226개 기초지방정부의 대표성도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하, 최소한 대표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발표된 것도 보면 지방의회 인사권도 광역의회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기초는 다 빠졌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근데 오히려 기초이면서 인구 100만 이상인 도시들은 광역의 도시들만큼 도시 규모 크거든요. 특례시 이번에 4개나 생긴다는 뭐 그래서 저는 이제 특례시 4개는 필히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 자치발전협력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지금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든 그렇죠. 입법을 하든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일단 지방자치법에는 이런 자치발전협력회의를 둔다라는 근거를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별법을 따로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법이라든가 이런 개별법을 따로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행안부에서 정확하게 밝히기로서는 대통령과 그다음에 시도지사 그리고 또 관계부처 장관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방 4대 협의체의 장들, 그러니까 기초를 포함해서 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초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 회의체가 진정한 어떤 협력 관계를 상징하는 그런 회의체로 자리 잡으려면 개별법 안에 예를 들어 사무기구의 운영이라든가 그렇죠. 특히 그다음에 의제를 제안받을 때 중앙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제를 선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절차적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제도화하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게 없으면은 사실 중앙정부 뭐 시책 받아적기 모임 이렇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권위적인 어떤 리더가 들어오면 그냥 수첩 왜 안 적습니까? 이럴 거 아닙니까? 자, 실무를 책임지는 일선 지방공무원, 지방의회 공무원들의 경우에는요, 인사 발령 등과 관련해서 달라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 중앙정부 공무원과 관계 설정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위원님? 지금까지 사실 이제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지만 예. 의회 의장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 단체장께서는 당연히 인사권에 관해서는 이제 의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이런 의견을 여러 번 밝히신 바도 있고요. 예. 또 의회에서는 당연히 이를 또 환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다만 일선 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의회 안에서는 사실 의회가 행정부에 비해 집행부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예. 인사 교류라든가 인사 적체라든가 승진 기회가 적어진다든가 맞아요. 하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인사 교류를 좀 제도화하고 예. 또 의회의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조금 손해를 본다든가 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방안도 있어야 돼서 전문성을 살림과 동시에 인사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좀 지혜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 특히 주목을 받는 부분이 특례시 도입인데 네.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을 부여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명칭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이제 행안부에서 기자 브리핑을 할 때 모 기자가 질문을 했었어요. 이제 네. 특례시라고 되면 용인 특례시가 되는 것이냐, 수원 특례시가 이런 이제 의미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행정 명칭이니까 용인시, 수원시 이런 명칭은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네. 이제 다만 현재 지방자치법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관해서 법률에 특별히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는 있습니다만 따로 100만 이상이나 이런 인구 규모가 큰 대도시에 관한 그 특례를 인정할 만한 근거 조항은 없었거든요. 네. 이런데 이제 이번에 근거를 둠으로써 기존에 국가 사무를 시도로 이양했던 시도로 위임했던 그런 내용들이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위임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예. 또 시도의 권한들을 이제 나누어서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부여하는 그런 예. 방안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명칭만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래도 꽤 어떤 권한들이 이양될 수 있다는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너무 부풀려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경기도가 붕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고양, 수원, 용인 이 세 개가 다 수도권이 경기도니까. 네, 네. 그런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예. 그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 현상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 왜냐면은 바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예. 그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그 산업이라고 하는 게 중소도시에 있는 공장 지역 중심으로 인구 내지 젊은 층의 인구가 됐던 게 산업단지 중심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대도시에서 IT라든가 데이터베이스란 경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가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사실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산업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게 이제 4차 산업이거든요. 예. 뭐 AI도 그렇고 IoT도 맞습니다. 그렇고. 그러니까는 전 세계적으로 사실 도시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 도입은 당연하고요. 예. 그다음에 플러스로 전주와 청주도 전 해야 된다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인구가 기준이 아니거든요. 예. 독일이라든가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예. 인구가 기준이 아니라 거기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가 예. 그 지역의 지역 경제 중추가 돼야 돼요. 예. 여기서 핵심이라고 하는 거는 연구기관과 학습기관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자리가 없으면 대한민국 일자리 없어요. 맞아요. 미래도 없고. 그러면은 지방으로의 어떤 인구의 분산 같은 것도 더 훨씬 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꾀할 수 있고 예. 지금 저는 심하게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n분의 1로 나눠주는 이러한 지방 재정 구조는 아니고 예. 오히려 그 특광역시 및 특례시에 집중돼야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인구 대부분이 살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산업이 만들어지고. 예. 근데 그러려면은 현재 특광역시가 갖고 있는 지방세 11개 세목 가운데 9개를 갖고 있는데 예. 특례시 역시 저는 그 정도의 권한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대로 진행이 돼도 네. 경기도가 붕괴되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고 아니죠. 오히려 활력을 더 찾게 된다 훨씬 이런 더 얘기죠. 찾으려 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네. 서울에서 권역을 두고 권역 중심의 그렇죠. 어떤 그 공간들을 네. 얘기하는 것처럼 네.
이런 그 특례시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활력이 생겼을 때 그 그렇죠. 주변에 네. 또 인구 문제라든가 일자리 문제 같은 그렇죠. 것들을 해결시킬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인데 새로운 산업에도 또 맞고요. 그게. 지금 뭐 네. 그 네. 지자체 단체장 당선인 인수위 같이 이렇게 좀 남아있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산적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 이번에 좀 해결이 돼야 되겠죠. 뭐 요번에 좀 나왔는데 사실 이 문제는 진짜 조금은 좀 팁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지방행정, 지방자치하고는 상관이 없고 예, 예. 그 사실은 저는 이런 거 조례를 충분히 해도 된다 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별로 힘을 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런 부분은 또 조례로 우리가 네.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자, 사실 뭐 내일은 저희가 재정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점검해 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의 진전이 있었다는 그런 정리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하면서 이제 원안의 정신이 고스란히 잘 살아서 국회를 통과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통과된 이후에 또 모시고 또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또 임승빈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모시고 지방자치권의 확대로 인한 기대효과 보완점 알아봤습니다. 두 분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김성수의 시시각각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